안녕하세요, 에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1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오늘은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비트코인 차트, 비트 도미넌스, 리플 달러 차트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코인 참수님이 올려주신 기사와 몇 가지 기사들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Q&A 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은 개인적인 이제 일정이 있어서 방송을 이제 하루 내일은 이제 쉬게 됐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9,926달러로 31달러 상승을 해주고 있고, 지금 먼저 이제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현재 위치가 2019년도 이 6월 달 초 이때 이제 패턴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시면 이때도 이제 21이평이 이렇게 아래로 꺾였다가 위로 다시 들렸다가 아래로 꺾였다가 다시 이제 위로 들렸다가 하면서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와 같은 패턴이 반복해서 나왔어요. 21이평선이 아래로 꺾였다가 위로 이제 들렸다가 살짝 다시 아래로 꺾이진 않고 이번에는 이제 수평으로 옆으로 누웠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위로 상방으로 고개를 들면서 일단 21이평선의 각도를 상승으로 전환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현재는 이 아래에 있는 빨간색 이 추세선에 약간 걸려서 아직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4시간봉에서 보시면 이 4시간봉에서 122평선과 이 202평선이 이제 만났고, 제가 이제 이 122평과 202평이 이렇게 만났다가 다시 이제 이격을 벌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 작년도 6월 달에도 보시면 이 올라올 때 이 122평과 202평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간격을 좁혔다가 다시 이제 벌려주는, 그러면서 이제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도 그와 같은 과정의 이제 반복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위치가 보시면 이제 이때 122평과 이제 202평이 거의 이때는 닿진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만났다가 다시 이제 이격을 벌려줬는데, 현재 이렇게 완전히 122평과 이제 202평이 닿아 있는 이제 그런 상태고, 어제 비트코인이 이제 올라가 주면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제 이격이 이제 벌어지려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122평을 계산을 해 보면요, 현재 위치에서 지금 이 검정색 122평 위치가 지금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이 봉들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2평이 위로 이제 들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202평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주황색 202평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를 봉개수를 이제 체크를 해 보면 이제 이 자리거든요.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지금 이제 이 위에 있는 봉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 개수로 한 이 정도니까요. 한 뭐 6, 7개 정도. 4시간 봉에서 6, 7개 정도가 이제 제외가 되면 그 이후에는 202평도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2평들이 빠지면서 202평이 우선은 수평으로 움직이다가 한 4시간 봉에서 8개니까 한 32시간 정도 뒤에는 202평도 다시 이제 위로 들리는 이런 이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120평 위로 들리고 202평 이제 다시 지금 32시간 뒤에 다시 이제 위로 들리면서 202평과 122평이 이렇게 같은 상방으로 방향을 이제 틀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한번 이 빨간색 추세선과 지금 계속해서 이 1200달러 박스 중심 넘지 못하고 있는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이제 돌파 시도를 그때쯤에 이제 하지 않을까. 그러면 한 내일쯤에서 다시 한번 이 1200달러 돌파 시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 볼게요. 도미넌스 현재 이제 66으로 계속해서 이제 며칠 동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자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스테지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이때 자리와 이제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내려온 다음에 보시면 이때 한 18일 정도 횡보를 했어요. 이 21이평이 내려올 때까지 횡보를 했습니다. 이때는 이 67라인에서 횡보를 했고, 현재 66라인에서 이 21이평선이 내려올 때까지 지금 이제 횡보를 해주고 있다. 지금 이제 11거래 정도 이제 횡보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21이평선은 이제 계속 내려올 겁니다. 보시면 현재 위치에서 이제
봉을 체크를 해보면 지금 위치보다 이제 위에 있는 이 봉들이 이제 빠지기 때문에 21평선은 추가적으로 계속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21평선 이번 주 주말 되기 전에 21평선이 이제 121평 지나가는 이 자리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이때도 이 67라인 67라인과 이 21평선이 만나면서, 여기는 뭐 이평선은 없지만 만나면서 이렇게 이제 크게 도미넌스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면 지금 이 121평선 이 기준 라인 66라인에서 지금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121평선과 21평선 만나면서 이때처럼 다시 한번 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크게 하락을 한다. 그 얘기는 지금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내일쯤 해서 뭐 32시간 뒤쯤 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200달러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비트코인도 상승을 해주고 도미넌스는 근데 빠진다. 도미넌스가 크게 빠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도 올라가는데 대형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 중소형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중소형 알트코인들이 아니라 시총이 높은 대형 알트코인들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크게 움직이는 대형 알트코인들이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뭐 리플, 뭐 BSV, 그러니까 시총 한 5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리플 차트 볼게요. 지금 이제 리플 달러 차트인데 뭐 정말 이제 스테이블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0.2달러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제가 이 삼각 수렴의 꼭지점이 6월 17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6월 17일이면 지금부터 이제 한 6일 정도 남아 있는데, 이 6월 17일까지 끝까지 수렴을 하고 그 이후에 상승을 할 것인지,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질 때 그때도 XRP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6월 17일까지 계속해서 그냥 횡보를 해줄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내일부터 해서 상승 출발해서 움직이고 XRP는 제자리에 있다. 그 얘기는 이제 도미넌스는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 캐시 다른 대형 알트코인들이 움직이게 되면 도미넌스 이제 빠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올 수 있냐면, 어제 이제 박빌부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XRP BTC 차트에서 XRP가 마지막으로 한번 그 지금 지지받고 있는 이 2000사토시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고, 그 이후에 바닥 찍고 급등하는 그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달러 차트에서는 그냥 끝까지 이제 횡보를 뭐 17일까지 해주고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트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다른 차트 제가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이제 PC가 버벅대면서 다시 이제 그 차트들이 다 꺼져서 그냥 오늘은 이 세 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인 참수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로 돌아가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기사고, 디지털 자산시장 잡자, 농협은행 컨소시엄 출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농협이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대비해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 기업 헥슬란트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렸다고 10일 밝혔다. 이 컨소시엄은 이 특근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내년 3월 이 법이 시행되면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 거래도 금융거래 범위로 들어와 법적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관련 금융 상품 서비스 연구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추진하는 그런 은행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마지못해 그 시대 흐름에 따라 마지못해 따라가는 그런 은행들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XRP 이 그림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 그림을 이제 몇 번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여기 이제 왼쪽에 중앙은행들과 각 은행들이 있는 거예요. 각 나라의 은행들이 있고, 이 은행들도 하나의 어떤 가치 저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 플랫폼, 수많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있고, 이 각각의 이제 플랫폼들도 각각의 어떤 가치 저장소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기존에 이제 은행들이 하던 그 가치 저장의 역할을 이 플랫폼들도 하는 겁니다.
각 기업들이 다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금융 플랫폼화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스타벅스도 그렇고 지난번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기존 은행들은 그 역할이 이제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존 은행들 중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움직이는 그런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살아남겠지만 뒤처진 업체들, 뒤처진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나중에 도태돼서 오히려 이제 암호화폐 뭐 대형 거래소의 그런 소형, 중소형, 물론 이제 대형 은행도 인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인수가 되거나 아예 아니면 이 시장에서 퇴출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농협이 하는 일들은 이거는 농협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런 수순으로 진행된다. 이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인베스팅닷컴 기사인데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이더리움 2 프리미엄 약 8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재미난데 지금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이 이더리움 트러스트 뭐 GBTC처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이 프리미엄이 약 800% 육박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이더리움 2 주당 거래 가격이 207달러래요. 이 주당 0.09 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이더리움의 가치가 10% 정도, 0.1%도 채 안 되는 거죠. 그런 건데 이 이더리움 2의 거래 가격이 지금 이제 207달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환산을 해 보면 이거는 이 이더리움 한 개를 2200달러, 2200달러니까 우리 원화로 하면 한 250만원, 60만원에 지금 이제 이더리움을 거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현물 가격 245달러와 비교해서 거의 800% 비싼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러면 이 돈을 누가 먹는 거냐? 제가 지난번에 그 GBTC 설명드리면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 돈은 이 지금 유동성을 제공하는 이 그레이스케일이 가져가는 거다.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 이더리움이라는 이더리움 트러스트 이 상품을 지금 800%나 비싸게 고객들한테 팔고 그 비싼 프리미엄 그거를 자신들이 다 취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제 여기서 판매가 되는 족족 거래소에서 그 이더리움 현물을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 이더리움 그 트러스트의 가격으로 인해서 결국 그 현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럼 현물 가격을 약간 땡겨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요. 괴리율이 이제 좁혀져야 되니까. 그리고 이더리움 이제 트러스트를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이더리움 현물 가격이 8배가 올라갈 때까지는 이 이더리움 트러스트 가격은 물론 이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계속 끼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더리움 현물 가격 올라갈 때 800%의 프리미엄이 끼어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 2017년도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프리미엄이 엄청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프리미엄 끼어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이제 계속 올라갔던 것처럼 그와 같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냥 제자리에 있고 이더리움 현물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이 이더리움 트러스트 가격은 계속해서 제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제 그걸 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상품을 살 때 내가 이더리움 트러스트를 살 건지 만약에 이더리움을 직접 현물 가격을 살 건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는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코인니스 기사고 XRP 기반 컨텐츠 플랫폼 코일 테크뉴스 플랫폼 해커눈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플랫폼 코일이 테크뉴스 플랫폼 해커눈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다. 코일은 1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로 해커눈 지분 8%를 확보했다. 해커눈은 월간 400만 명의 독자와 1만 명의 기고자를 보유한 플랫폼으로 컨텐츠 창작자에 대한 소액 결제를 지원한다. 이제 해커눈 사용자는 스토리에 웹 수익 창출 메타 태그를 추가하고 해당 스토리가 열람될 때 코일 지갑으로 이 크레딧이 실시간 지급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앞으로 다양한 어떤 크리에이터 창작물들을 만드는 이 크리에이터들이 보상을 즉각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런 모든 플랫폼들이 저는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보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서 장채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세력들아 리플 삼각수령 후 한번 떨구고 급반등 가자, 추매 좀 하게,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비트코인 삼각수령 끝자락에서 큰 삼각수령 끝자락에서 한번 아래로 크게 이번에 떨구고 올라온 것처럼 리플도 지금 이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데 6월 17일 그 삼각수령 꼭지점까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떨구고 갈 가능성도 저도 이제 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뭐 한번 떨구고 갈지 아니면 그냥 갈지,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홀딩하는 포지션은 계속해서 이제 홀딩을 하고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빠지게 되면 내가 현금이 있다, 뭐 장치님처럼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추가적으로 빠졌을 때 그때 이제 추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김 작가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시스템은 근본이제라면 기존 코인들 다 죽일 것 같은데 연준에서 패드나우 만들고 있음. 밑에 이제 조커님이 관련된 자료를 또 이제 공유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전에 그 보여드렸던 그림을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상당수의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코인들 중에 상당수는 저도 이제 정리가 될 거다. 뭐 심하면 이제 99%까지 이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당연히 옆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CBDC, 각각의 이제 CBDC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플랫폼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각자 자신들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들을 만들 것이고요. 페이스북의 리브라처럼 만들 것이고, 다만 이제 이 페이스북 리브라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플랫폼들끼리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신뢰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XRP를 이제 기준 삼아서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각 은행들과 플랫폼, 또 플랫폼과 플랫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이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조커님이 제가 좋아하는 채널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시청해 보세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과연 제목은 과연 필리핀 사람들은 행복할까? 필리핀의 행복 지수가 높은 이유. 그래서 이 필브로의 필리핀 생존기, 이 영상을 이제 올려주셨는데, 이 영상 중간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이런 질문이 나오고,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 다를 거라고 이제 보는데, 그것에 따라서 어떤 이제 인생의 방향성도 저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그 행복도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조커님이 써주신 내용 봤고, 다음으로 이제 CJ님이 어제 이제 댓글을 어제 다시 이제 활동을 해 주셨어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제가 어제 그 이 Q&A를 읽고 Q&A 영상 녹화가 제대로 안 돼서 다시 영상 녹화하는 바람에 CJ님이 복귀하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못 드렸습니다. CJ님이 이제 어제 복귀를 하셨고 다시 한번 이제 복귀를 축하드리고 많은 이제 댓글 활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CJ님이 이렇게 재미난 글을 써주셔서 저도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항상 이제 CJ님 댓글을 읽을 때마다 많이 웃고, 또 이제 댓글이 재밌기도 하지만 이 금융적으로도 워낙 전문가시다 보니까 또 아는 것도 많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도 많이 이제 써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XRP 킴님이 써주셨는데, 북극성 언니 따라하는 거임?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북극성 언니의 이제 전매 특권도 약간 다릅니다. 보면 북극성 언니는 점이 3개고 XRP 킴님은 하고 이제 점이 2개였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리치강님이 3월 중순에 코스닥 샀다고 댓글 달았던 해밀리 식구입니다. 주식 트레이딩을 끝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수익을 많이 보셨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렇게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충분히 이제 알트코인들 펌핑 나오는 종목들 많고, 또 이제 주식시장도 워낙 요즘에 주식시장이 화끈하다 보니까 아마 주식시장에 있는 분들이 뭐 암호화폐 시장 눈도 이제 안 돌릴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 들어가서 또 수익 취하고 또 돌아와서 또 암호화폐 시장 올라갈 때 또 수익 취하고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파라이조 안님이 이렇게 이제 발음하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메이저 코인은 완전한 가두리장이네요. 추미하면 떨어질까 두려워 못 들어가고, 매도하자니 곧 올라갈 것 같아서 매도도. 완전 시간과의 싸움이네요. 더운 날씨에 해밀리 가족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기다리는 이 시간도 언젠가는 웃으면서
추억 소환, 오늘도 긍정의 힘으로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그 관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 두 문장에서 보면, 추매하면 떨어질까 두려워서 못 들어가고, 약간 이제 부정적인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 내가 싸게 살 수 있어도 좋고, 현금 보유하고 있는 걸로, 만약에 올라가면 내가 만약에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내가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면 나머지 홀딩한 물량이 좋아지기 때문에 좋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여도 난 다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조커님이 올려주셨던 영상처럼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시장을 대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항상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올라가면 또 이제 내가 매도하면 계속해서 올라갈까봐 그게 또 두렵기도 하고, 또 빠지면 내가 이제 매수하면 또 빠질까봐 그게 두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도 나는 좋다, 나는 땡큐다, 이런 마음으로 좀 시장에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머니마니님이 베어러블과의 마약성 음모론, 이런 거 좋아한다 써주셨고, 또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약간 음모론적인 이야기는 항상 이제 맨 뒤로 빼서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데스트론 티라니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2020년 7월 24일 오후 11시 12분에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데, 도난카이 지진대에서 대지진이 시작돼서 일본 침몰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음모론이긴 한데, 지진 어플 깔아서 보면 최근 지진 강도와 빈도수, 화산 분출 등등을 예전과 비교해보면 좀 으스스하긴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뭐 굉장히 이제 이 시간까지 분까지 써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그때 이제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그런 건 없다님이 24일 FATF가 상당히 축소된다는군요. 모이지도 않고 화상으로 하루 코로나 때문에 TT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저는 뭐 이런 건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할 때 회의를 길게 하고 회의를 자주 하고, 뭐 이것보다는 어떤 형식적인 걸 갖추고 하는 그런 회의보다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인 그 회의에서 그게 화상회의가 됐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든지 간에 어떤 결과물을 그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냈는지, 어떤 게 이제 의사가 결정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24일 그 FATF 화상회의를 한다고 해도 저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요즘 생활 취미생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딩에서 이 표시는 완성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베어러블 가이가 힌트 한 가지를 더 남겨뒀는데, 그 눈덩이의 모습이 팔각의 형태입니다. 팔각은 동양 철학에서 완전한 수행, 그리고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나 확실한 힌트를 중복해서 남기다니 별일이네요. 이렇게 적어주고,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저도 그 팔각의 의미를 몰랐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눈덩이가 이제 그 원의 모양으로 빠르게 굴러가다가 팔각형의 형태로 약간 이제 굴러가는 속도가 지금 멈춰져 일시 정지되어 있는 뭐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생활 취미생활님이 써주신 그 의미가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김동주님이 예전엔 비트코인에 대한 대객관적인 평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요즘은 XRP에 대한 광적 신봉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저도 리플의 비중은 30% 정도라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아마 이제 XRP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뭐 이 그림만 본다고 하더라도 모든 중앙은행들, 그리고 모든 은행들, 모든 플랫폼들 중심에서 XRP가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계 단일 통화로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XRP의 비중을 실어서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이고, 뭐 XRP 같은 경우는 호재가 매일 쏟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와 같이 매일 이런 호재들, 어디와 뭐 업무 협약을 맺었다던가, 아니면 어떤 세계 표준으로 이번에 채택이 됐다거나,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XRP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시골의사 박경철 씨가 자기 친구가 그 인터넷 초창기 시절에 WWW에 미쳐 있었다. 근데 이제 그 WWW에 미쳐서 제가 왜 저렇게 미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미쳤던 그 친구의 말이 다 맞았고 그게 이제 현실이 됐다. 근데 그 현실이 됐을 때는 그 친구는 뭐 수백억인가 수천억 자산가가 이제 돼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서 지금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화폐 자체가 기축통화가 완전히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다. 제 인생에서도 굉장히 이제 집중해야 되는 지금 이 시기가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야, 좀 미쳐 있다. 쟤 여기 XRP 완전 미친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피터팬님이 지금 홍콩이 난리가 났는데 크립토닷컴 거래소에 코인 넣어놔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뭐 거래소가 괜찮냐 아니면 어떤 지갑이 괜찮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게 괜찮다 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넣어놔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서 야 네가 예전에 여기 넣어놔도 된다고 해서 내가 그냥 넣어놨는데 이 문제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떤 거래소라든가 이런 지갑 관련된 부분은 분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홍콩 난리 난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고 염려가 되신다라고 하면 뭐 다 빼셔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 거래소로 옮기시든지 아니면 만약에 크립토닷컴에만 있는 그런 이제 코인이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코인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국내 거래소로 이번 기회에 이제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조커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탐욕 때문입니다. 조금을 내려놓으세요. 자연스럽게 행복지수는 올라갈 것이에요.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조커님이 올려주셨던 뭐 그 영상과도 저는 연결된다라고 봐요. 기회비용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의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일본 ATM 산업에 대해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직접 보세요. 그리고 홍남기 아저씨가 며칠 전 회의에 무슨 말을 했는지 직접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홍남기 아저씨 이야기에 집중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직접 찾아보세요. 한국은행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언제부터 CBDC를 준비했는지 직접 찾아보세요. 그 내용을 직접 보세요. 우리나라가 국력이 강하기 때문에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을까요? 시간 될 때 도미넌스 차트 한 달만 보세요. 다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총과 도미넌스 차트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보일 거예요. 수많은 노력의 과정 없이 얻는 결과, 타인의 결정에 선택한 결과, 눈치만 보면서 선택한 결과, 모든 결과는 결국 나중에는 다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안 토해낼 자신이 있다고요? 진짜 정말? 당신은 기회비용을 논하면서 그리고 탐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다 토해낼 거예요. 걱정 말아요. 토해내지 않더라도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가져갈 거예요. 세상은 변화를 몸소 체험해 보세요. 인성이 없고 탐욕만 있는 게시판을 떠돌아다니지 마세요. 세상의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조커님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직접 여러분들이 무언가 자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 검색을 해서 스스로 그 내용들을 직접 확인하고 직접 눈으로 봐라.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나한테 직접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좋은 질문을 해봄으로써 과연 이 시장이 정말 이제 갈 수 있는 시장인지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맨 마지막에 인성이 없고 탐욕만 있는 게시판을 떠돌아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금 내가 누구와 어울리는지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하는지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이 뭘까?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은 내가 최근에 5년 동안 나와 같이 어울렸던 가장 가까이 지냈던 그 5명이 나를 가장 잘 표현한 방법이라고 누군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결국 내가 지금 어울리는 사람들, 내가 또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사람들이 결국 내가 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야지 앞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이제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리키아 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나스닥 기술주 한국 주식장 도대체 내려갈 생각을 안 하네요. 허허. 크립토 시장에 눈길조차 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주식시장이 버라이어티하고 수익률이 더 큰 것도 많은 지경이니 도대체 언제까지 세상의 돈을 계속 주식시장이 거품에 거품을 거듭하면서 흡수만 할 건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영화보다 더 재미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지금 아마 주식시장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암호화폐 시장은 뭐 뜨뜻미지근해서 관심도 저도 제 생각에도 안 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지금 또 이제 파월 의장이 2022년까지 금리를 제로로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야 이렇게 되면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이제 빠질 일이 없겠다라고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스타벅스님이 3차 추경 35자면 올해 60조 정도인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증시 또는 암호화폐 어떤 게 수혜를 입을까요? 이렇게 이제 써주셨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뭐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만약에 주식시장도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계속해서 올라간다. 뭐 베네수엘라처럼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암호화폐 시장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주식시장은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면 빠지고 그러면 저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올라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코인 참수님이 아까 이제 올려주셨던 기사를 받고 내용만 읽어볼게요. 정답은 이미 죄송합니다.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파는 시점은 점점 늦춰질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올매도 금지 다 아시죠? 조금씩 팔면서 생활하면서 계속 들고 있어도 죽을 때까지 쓰고도 자산은 계속 늘어날 듯 하네요.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립 촌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세상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여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쉽게 말해 자기 자식에게 비트코인 1000개 남겨줄래? 아니면 100개면 충분하니까 그만큼 물려주고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할래? 라는 질문을 본인에게 던져보면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설계하고 이끌어온 세력들 또한 그저 이런 인간들이겠죠. 그러면 우리들은 정말 그들과 다를까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그 기차의 첫째칸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상상하기조차 힘들겠지만요. 물론 그들만의 부귀영화를 위해 교육제도, 미디어 등을 이용해 진실을 가리고 잠깐만요. 본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온 것에는 분노를 참기 힘듭니다. 특히 저 또한 거의 40년을 그런 진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그 굴레에서 다람쥐 쳇바퀴 놀듯이 열심히 살아온 제 자신에게 제일 화가 나고요. 부디 우리 모두가 진실에 가까워지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누구도 그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진실을 가리고 자신만의 욕구를 충족하기는 힘들겠죠.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를 주절거려 죄송해요. 이렇게 적어주는데 저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제가 이제 우리가 이 40년 동안 저도 이제 뭐 제가 이제 살아온 동안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육 시스템에서 잘못된 역사관 그리고 잘못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게 어쩔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주류 언론이라든가 우리가 교육받았던 그런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근데 지금 이제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나부터 깨닫고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사람들한테 그런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자녀에게 이제 뭐 비트코인 1000개 남겨줄래? 아니면 100개 남겨주고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할래? 이런 뭐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완전히 풍요로운 그런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람으로서 당연히 저는 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도 풍요로운 완전 그 사회로 바뀐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그럼 자녀에게 내가 많이 재산을 남겨주고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 그 사람이 또 좋은 사람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냐면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알게 되니까 내가 재산을 아무리 사회에 많이 기부하고 환원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일까?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뭐 선과 악을 구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내용 이야기해 주셔서 같이 이제 읽어봤고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도 이제 선과 악을 딱 나눌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그리고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역할이 돼야 된다. 앞으로 이런 선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은 방향으로 되는데 이 사회가 이제 바뀌는데 일정 부분 우리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